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그중에서도 뇌혈관 수술을 전공을 하는 의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안에 뇌졸중 환자가 1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오늘도 제 진료실 오는데 환자분이 92세시더라고요. 92세 분이 약타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이제 90세 넘는 분이 외래로 약타로 오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일상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혈관도 녹이 슬고 혈관도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뇌졸중 환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몇 년 전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서 환자가 9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은 상태로 발견된 동맥류인데 저희가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하지만 92세에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우리가 과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환자분은 92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날 가족들이 오셨는데 딸이 3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90대니까 딸분들은 60대가 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 설명을 하면서 이 동맥류라는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또 가족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따님들 3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렸고 그 딸들도 다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사는 게 바쁘고 또 MRI 찍는다는 게 비용도 있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몇 달 지났는데 그중에 딸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진료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딸 중에 한 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 말을 듣고 자기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 외래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2딸의 뇌를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2딸도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명 다 뇌동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둘째 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자제분들도 머리 뇌 검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으셨을 수 있었겠죠. 이만큼 뇌혈관 질환은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벼락두통입니다.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출연자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막 흥분하면서 악 하고 뒷목을 잡고 탁 쓰러지는 병,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뇌동맥류가 파열했을 때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벼락이 친 듯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만든 듯한 심한 두통, 이 벼락두통이 뇌졸중,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또 그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 눈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복시라고 얘기하는 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물체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사물이 갑자기 흐려 보인다든지 또는 마치 커튼으로 친 것처럼 일정 부위가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이런 눈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역시 뇌나 뇌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만 가지 마시고 꼭 뇌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뇌동맥류가 있는데요. 보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MRI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 굉장히 공포심을 가져요. 동맥류고 뇌출혈되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든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즉 터지는 동맥류는 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또 모양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면 1 년에 한 번씩 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는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죠. 특히 경동맥 협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MRI에서 우연히 경동맥이 좁아진 경동맥 협착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동맥 협착이 몇 %입니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 혈관을 그럼 어떻게 넓게 만들어야 되죠?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경동맥 좁아지는 협착이 있을 때 뭐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 환자는 정말 또 100 명에 1-2명 정도만이 필요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금주 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복부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고지혈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학력이 굉장히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이런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이 나빠진다. 당뇨병이 생긴다.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점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이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미한 이상 반응 때문에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